안녕하세요. 어색하네요. 자,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승현이고요. 지금 촬영 감독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어색하지 근데? 그죠? 카메라 나 너무 어색해 지금. 맨날 카메라 찍기만 하다가 네, 나 지금 렌즈를 못 쳐다보겠어. 저도 있더라고요. 나 왜 이렇게 어색하지 지금? 나 지금 카메라 케이스 밑에 스마일 있잖아요. 걔를 보고 있어요. 카메라 감독님을 하시면서 네. 경력 우선은 시작은 제 2004년도에 드라마로 시작했고요. 드라마로 이제 막내부터 시작했죠. 쭉 하면서 한 2007년도까지는 제 드라마 쪽에 계속 있었고, 뭐 드라마라면 뭐 그때 당시엔 KBS, SBS 쪽에 좀 계속 일을 했었고, 그 후에 제가 이제 따로 나왔어요. 나와서 다시 또 카메라를 다시 또 배웠어요. 다시 또 배우면서 이제 뭐 어떤 1인 카메라 위주로 한번 돌아봤어요. 되게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저도 일을 하면서 약간의 이제 선배와 약간 트러블 좀 있어서 약간의 좀 그런 게 있어서 나름 이제 나도 나 혼자 개척하겠다 하고 2007년도 8년도에 그때도 다시 또 일을 시작해서 그때는 뭐를 했냐면 이제 회사를 들어갔어요. 회사에 들어가서 편집도 하고 편집도 했어요? 네, 편집도 했었고 뭐 혼자 촬영하고 편집도 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컨텐츠를 하다가 2009년도에 다시 그 회사를 나왔습니다. 나오고 정말 이제 개인 사업자 혼자 냈고 일을 이제 시작하게 됐죠. 그때 시작해서 예능 프로도 하고 그때 당시에 오디라는 카메라가 나와서 그 카메라를 사면서 다시 또 공부를 또 시작했죠. 새로운 카메라다 보니까 이제 방송 쪽에 있을 때는 미러리스 카메라를 안 쓰고 다 그냥 ENG 베타 카메라 막 그런 걸 쓰기 때문에 뭐 테이프 방식 썼지만 메모리 방식 처음 나오면서 이제 방송 쪽에 영화 쪽에 막 나오다 보니까 또 그에 대한 또 전공이 그 사진의 전공은 아니니까 다시 또 공부를 하게 됐고, 그러면서 쭉 뭐 영화도 하기도 하고 이제 또 광고도 하고 뭐 뮤직비디오도 찍고 드라마도 찍고 쭉 지금까지 쭉 지내왔고, 뭐 최근에 했으면 뭐 영화 쪽 좀 찍었었고, 영화 찍고 뭐 따로 뭐 얘기나 뭘 했다고 하진 않겠습니다. 저도 민망해서 뭐 영화하고 뭐 MBC 쪽에 드라마도 좀 했고 요즘은 광고 쪽 많이 찍고 있습니다. 네, 예능도 좀 하고 있고. 네네. 감독님의 학력 제가 졸업을 못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제가 학교를 들어가서 1학년 다니고 2학년 1학기 때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갔는데 다시 돌아와서 학교를 가려니 약간 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텀이 있네. 그래서 제가 그래서 KBS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시기에 2004년도에 들어갔는데 좀 저 놀랐어요. 학교에서 지금까 이론 수업을 많이 했잖아요. 그 현장 수업이라 하면은 그냥 조금 뭐 옛날 PD150, PD170을 찍어보고 그게 다였지. 뭐 켈빈 값이나 뭐 그런 거에서 했는데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제가 1년 반 동안 뭐 다녔던 게 한 오전 사이에 모든 게 끝났어요. 지식이 끝났어요. 너무 틀린 거예요. 근데 너무 재밌었던 거죠, 제 입장에서는. 학교에서는 알려주지도 않는 걸 알려주니까 어쨌든 선배를 잘 만나긴 해야죠. 근데 그래서 지금도 졸업 못한 상태고 2학년 1학기 중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 정도? 그 정도입니다. 과가 뭐였어요? 방송학과. 방송학과? 했고 전공은 카메라 있습니다. 저희 교수님이 저를 보더니 너는 카메라 해야겠다 그래서 카메라를 했으니까 전공을 해. 감독님이 카메라를 하게 된 방법이 있다면 카메라 감독님이 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방안이 있긴 하겠는데 뭐 저도 여러 가지 길이 있었으니까요. 근데 그냥 저 열심히 했어요. 정말 이 TV라는 게 이게 방송 카메라가 처음엔 너무 재밌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찍은 영상물이 TV에 나왔을 때 아니면 스크린에 걸렸을 때 그 희열감은 솔직히 말로 처음엔 그걸 표현 못 하거든요. 근데 그걸 꼭 하고 싶었어요. 제 이름이 꼭 스크롤 제 이름 올리고 싶었어요, 메인을. 그래서 그냥 열심히 했고, TV라면은 그냥 열심히 한 것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그냥 주어진 일에. 이거는 솔직히 제가 항상 뭐 지금도 친구들 배우는한테 좋아서 하면은 하는데 이걸 돈을 벌려고 하면 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면은 되게 중요하잖아요. 요즘엔 그게 돈 때문에 일을 하고 다 삶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방송이나 뭐 다른 일도 마찬가지지만 약간 좋아서 해야지, 좋아하지 않으면은 재미가 없거든요.
솔직히 매일매일 새로운 경험을 해야 하거든요. 이 촬영에 하는 입장에서 그렇고 뭐 연출팀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지만 특히나 카메라 팀은 더더욱 또 그게 많이 좀 있거든요. 조명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정말 이 일은 좋아서 해야 한다. TV라고 말하면 좋아서 해야 하고 정말 이 일을 자기의 자부심을 좀 갖고 그런 게 있으면 좀 하는 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시작을 뭐 그런 동기로 봐야 할 것 같아요. 돈 때문에 하지 말아라. 그냥. 시작한 경로 군대 갔다 시간 남아서. 시간 남아서 예, 예. 그 회사를 들어갔을 거잖아요. 어떻게 회사를 들어가겠어요? 저 회사 들어갈 때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우리가 선배가 소개를 시켜줬어요, 저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좀 약간 인맥으로 좀 들어갔죠. 그래서 이게 또 웃긴 게 있는데 저도 이제 인맥으로 KBS 쪽에 아침 드라마를 들어갔어요. 한참 재밌게 일을 했는데 참 이제 여기서 이제 많은 이제 경험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풀메 카메라 쪽을 들어갔는데 이 또 우리 그립팀 형들이 그립팀이면 지미집 그때도 뭐 그런 팀 형들이 저를 꼬시는 거야. 나오라. 예전에는 지미집 하자고? 네, 하자고. 이게 또 사람이 또 혹해서 나왔죠. 또 그래서 나와서 그때 당시에 이제 드라마를 되게 많이 했어. 그래서 또 그걸로 이게 어떻게 보면 또 그것도 경력이 된 거죠. 그런 것도 했었고. 그래서 제가 그걸 해서 나오면서 한 이유가 다시 카메라 원래 전공이었으니 내 카메라 너무 하고 싶어서 다시 공부를 또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이후에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 처음 딱 카메라 감독을 시작을 하면 네. 뭐 해요? 지금 막내가 하면은 배터리 충전, 카메라 배터리 충전시키고, 그 다음에 뭐, 잡다 뭐 이런 짐 같은 거 정리하는 거, 그 정도만 시킵니다. 왜냐면 더 이상 시키질 않아요. 왜? 그것도 많거든요. 그냥 뭐, 카메라 기본적인 거, 같이 짐 내리고 올리고, 그리고 뭐, 배터리 관리, 그리고 뭐, 위에 선배들의 이제 부수기적인 뭐, 세컨드형 포커스, 퍼스트 형들한테 필요한 것들, 자기가 미리미리 챙겨주는 이제 기본이거든, 그게. 이제 이 장비에 대한 이해를 시키고 그다음 기본적인 걸 제일 먼저 시키죠. 그런 거를. 그러면 이제 카메라를 어쨌든 처음에는 보조일을 하다가 네네네. 본인이 처음 카메라를 잡는 시기가 대략 언제쯤 잡아요? 방송 쪽으로 보면은 저는 그렇게 하진 않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제가 주변을 보니까 입봉이 빠르더라고요. 저희는 카메라 펜바를 만지기 전까지 한 4년 걸렸던 것 같아요. 펜바를 못 잡거든요. 카메라 감독 외에는 퍼스트 형 외에는 못 잡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그때. 그래서 지금은 근데 그냥 예능하는 팀들을 보면은 5개월만 잡은 사람도 많아요. 5개월, 6개월. 근데 그 큰 룰은 주진 않는데 여러 경로에 봤을 때 그냥 풀샷 정도 잡는 그냥 그 정도, 그 정도를 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가르치는 것 같아요. 지금 요즘 보니까. 그러면 카메라 감독님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이 있다면 뭐가 좀 필요할까요? 능력, 기본적으로 눈치가 좀 빨라야 돼요. 그 눈치라는 게 이게 현장의 분위기, 배우의 컨디션, 그리고 내일 따라온 스태프들. 왜냐하면 수장이거든요. 눈치가 빨려 하는 이유는 첫 번째, 혼자 눈치 찍을 수는 없잖아요. 이 수많은 스태프들 기다리니까. 그리고 이 컨디션을도 봐야 하고 분위기를 봐야 해서 그래야 제일 좋은 영상이 나오기 때문에 눈치가 좀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좀 센스도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쵸. 그 정도? 그 다음에 뭐, 기본적인 거는 어차피 메인 대기에서 많이 본인이 겪고 오기 때문에, 그거는 뭐 제가 이렇다 맞다는 말을 못 하겠는데, 센스는 진짜 있어야 돼요. 센스. 이 센스가 없으면, 센스와 눈치가 없으면은, 좀 같은 말 같긴 한데, 본인이 피곤해요. 그리고 뭐, 연출하신 연출 감독이랑 촬영 감독이랑 이게 안 맞으면은 분위기도 안 좋아져요. 그래서 좀, 센스 있게 좀 상황을 대처할 줄 알고 앵글도 센스 있게 잡을 줄 알아야 하고 눈치 있게 빨리 움직여서 원하는 그림 빨리 잡아줄 줄 아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 센스 있게 앵글을 잡는다거나 뭔가 이제 그런 거를 했을 때 필요한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그냥 기본적으로 예능을 찍었을 때 카메라 팀만 15명을 데리고 나가요. 근데 헌팅을 못 갔어. 그럴 때도 있거든요. 감독님은 사진 좀 딱 보내줘. 여기 어때? 괜찮아요? 네, 알겠으면 하고 구성이 나오잖아요. 쭉 훑어봐요. 제가 현장을 딱 갔어요. 너무 안 맞는 거야. 그럴 때는 센스 있게 딱 가서 피디님 제가 보니까 열심히 헌팅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좀 이 백이랑 우리가 내용이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저희가 찍었을 때 너무나 이게 좀 답답한 그림 나올 수가 있다. 근데 좀만 이렇게 각만 좀 틀어주시면은 라이트도 마찬가지고 카메라도 되게 좋은 그림 많이 나올 것 같다. 얘기를 해주면 그래서 센스도 필요하거든요. 왜냐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 딱 찍었는데 그냥 벽이야. 그냥 하얀 벽에 인물 세우는 그럼 스튜디오잖아요. 근데 좀만 틀었더니
의자들이 깊이감 있게 쭉 길게 늘어서 있고 라이팅들이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고 되게 예쁜 그림들도 있어요. 그럼 당연히 그리 가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의도가 만약에 화이트 백이었으면 그리 맞는 게 맞는데 그게 아니면 센스 있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예능을 봤을 땐 그런 거고, 그리고 갔을 때 물어보는 게 그래요. 갑자기 급박하게 여기를 촬영으로 들어갈 때가 있잖아요. 그럼 딱 물어봐요. 감독님 백 어디로 할까요? 딱 그래요. 많이 물어보지. 네. 그러면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은 연출감도 입장에서는 그래도 상의를 하려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모르겠는데요. 어디가 좋을까요? 이러면은 실망감이 좀 있죠. 왜냐면 촬영감도 믿음감이 좀 떨어지죠. 빠이빠이지. 네, 이게 메인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하죠. 딱 했는데 그냥 여기요? 여기 이렇게 하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정리하고 이렇게 정리하시죠. 그러면은 연출감도 오케이 감사. 그럼 감독이 그렇게 세팅해서 우리 세팅을 하고, 그러면 이제 연출팀에서 이제 배우들이나 누굴 케어해서 딱 라이팅을 저희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럼 촬영이 되게 신속하게 지나가는 거죠. 이제 그런 센스가 되게 필요해요. 그래서 현장 경험이 제일 많아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광고 쪽이나 뭐 예를 들어 뮤직비디오를 찍으러 갔을 때는 스토리보드라는 게 있어요. 사전에 미팅을 하고 되게 체계적이에요. 저희도 하면은 하나의 작품을 하나 뭐 광고를 찍을 때 한 미팅만 4번 5번 하는 것 같아요. 뭐 미술 다 모여서 하는데 이제 그런 거죠. 제가 그거를 거의 달달달 외워요. 지금 뭔 씬에 뭐를 쓰고 뭘 다 외워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현장 스토리를 잘 안 보는 스타일, 저는. 이제 그런 거 나가서. 왜냐하면은 얘를 보는 시간도 아까운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달달달 외우고, 그 다음에 분명히 연출감도 원하는 스토리보드 앵글 구도가 있어요. 그럼 제가 그때 딱 얘기를 해요. 스토리보드 상에서는 OS샷이 이게 되게 예쁜데 지금 광량을 보니 이쪽 얼굴이 너무 예쁘다. 그럼 여기를 바꿔서 하는 거 어떠냐? 그럼 제가 한번 보여주겠다. 딱 보여줘. 오케이. 그럼 이렇게 가시죠. 그러면은 이제 서로 이제 그거를 이제 제가 이미 스토리보드 다 스토리 외우고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그렇게 얘기해서 서로 시너지가 났을 때 그냥 그런 센스들이 좀 필요하죠. 이게 그림과 현장과 너무 틀리니까.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PD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감독님들도 영상 엄청 많이 보시죠. 그렇죠. 많이 보죠. 주로 어떤 영상들을 좀 보세요?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멜로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뭐 드라마 타이즈 뭐 촬영을 하는데 약간 샤방샤방 뭐 요즘 애들의 그걸 봐야 된다. 그러면 제가 그걸 찾아서 봐요. 찾아서 보고 앵글을 좀 보고 대본을 보고 그냥 막 그렇게 하고 액션씬 하면은 앵글 각도도 좀 많이 봐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경험 못 할 때가 많으니까. 그래서 그에 맞는 걸 많이 보고, 평상시에는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걸 많이 보긴 해요. 왜냐하면은 신기한 것도 있거든. 대단하다. 이거 어디였지? 그러면 끝날 때 꼭 스크롤을 봐요. 누가 찍었는지, 어느 팀 찍었는지, 어느 장비팀이 와서 이걸 했는지 그걸 봐요. 그래서 제가 아는 팀 전화를 해요. 물어봐요. 이렇게 장비를 썼다. 그러냐. 그때 혹시 이때 뭐 영화 좀 보다 영화 찍을 때 친구가 거기 많이 있더라고. 그때 보니까 전화를 했어요. 야, 그때 너 필터 뭐 썼냐 이거? 괜찮던데? 거의 그런 거죠. 제가 보다가 아는 스텝이 나오면은 전화하는 스타일. 재밌게 봤다 하면서 어떻게 찍었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거는 이제 뭐 아까 말한 것처럼 얘가 잠깐 흘리긴 했지만 뭐 멜로는 멜로, 액션이면 액션. 가리지는 않습니다. 많이 봐요. 많이 보면서 공부를 많이 하죠. 저도 지금도 공부를 해요. 항상 그건 중요해서. 방송 바닥이 기본적으로 좀 이제 좁다라고 항상 저도 얘기를 하는데 네네. 카메라 감독님들도 약간 좀 바닥이 좁은 편인가요? 그쵸. 좁죠. 그냥 한 달에 건너면 다 안다. 그냥 처음 본 안녕하세요 그러면은 인사하다가 뭐 혹시 이거 물어봐요. 프로그램 뭐 하셨어요? 그러면 이거 그러면 그거 누구 아세요? 이렇게 하면 다 아는 거예요. 이제 뭐 그러다 보면은 연출하고 PD하고 다 아는 거죠. 그냥 그래서 이쪽 일은 실수를 하면 안 되는 실수하면 안 되지 않을까? 소문이 원체 빨라서. 나를 지키면 그냥 퇴출인 거지. 그쵸. 그런 게 있죠. 카메라 감독님이 되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 지금 딱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현실적으로 방법이 있다면 뭐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TV를 많이 봐란 말은 안 하거든요. 영상도 많이 보란 말은 안 해요. 근데 제가 꼭 보라는 걸 만화책을 많이 보라고 얘기는 해요. 제가 그 얘기는 많이 해요. 왜냐하면은 이게 기본적인 만화책은 영상이 찍기 전에 많은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에 그림이 다 그려져 있잖아요. 그러면 작가가 이걸 표현했을 때 그림이 다 있기 때문에 하나의 스토리보드거든요, 이게. 그러면은 얘를 보면은 그 만화책을 쭉 보고 이런 앵글을 잡는 걸 보고 뭐를 보냐? 그냥 그의 만화가 나왔던 걸 영화를 보면은 괜찮아요. 왜냐하면은
겪어야 할 거거든. 아니, 예능을 하면은 뭐 솔직히 제가 스토리보드 하라 말은 안 하는데 뭐 광고나 이런 거 하기 위해서는 만화책을 기본적으로 좀 봐주면은 내용 보란 말도 안 해요. 그냥 그 구도, 그 스토리에 대한 이해, 그게 꼭 필요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좀 그런 걸 지금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사진 공부하시는 사진도 좀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사진도 저도 아직도 미숙한데 그 사진만의 구도가 또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도 좀 했으면 좋겠고, 촬영을 하면서 최 공부가 많이 됐던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직접 찍은 걸 제가 직접 편집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와, 못 보겠는 거예요. 인아웃이 없어요. 막 흔들어서. 근데 내가 찍어보고 편집하니까 아, 이럴 때 이게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찍으면은 편집이 편하겠구나, 이렇게 하면은 뭐가 제가 편집을 하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촬영을 하거나 뭘 하면은 꼭 본인이 찍어보고 편집을 해보세요. 해본 거랑 안 한 거는 너무 틀려요. 맞아요. 만약에 편집해본 사람이면 앵글도 틀리고 레벨이 1이었다면은 촬영을 편집하잖아요. 그러면 5, 10으로 쭉 올라갈 거예요. 금방. 그거 되게 중요한 거라서 꼭 본인이 휴대폰도 좀 좋은 거 많잖아요. 휴대폰 찍어보고 휴대폰으로도 편집 한번 해보세요. 저는 아이폰 쓰거든요. 저는 가끔 현장에서 가끔 아이무비를 많이 해봐요. 제가 잘하더라니까. 예, 그 아이무비 제가 많이 써요. 저요. 근데 되게 중요해요. 촬영해본 사람은 휴대폰을 찍어보고 본인도 어플로 해서 편집해보든 아니면 컴퓨터로 해보든 꼭 자기가 찍은 편집해보세요. 그러면은 많이 공부가 될 겁니다. 제일 좋은 거는 정말 내가 큰 회사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제 경험상 빨리 와서 일을 시작해서 배우는 게 좋다. 왜냐하면은 학교에서 쓰는 용어 단어와 현장에 쓰는 게 너무 틀려서 그 현장 경험을 무시 못해서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할 수 있으면은 빨리 아는 사람이니까 누구 이제 통로가 있으면은 학생이라면은 주말에라도 잠깐 뭐 알바할 수 있으니까 알바도 하면서 요즘 현장에 물으면 다 알려주거든요. 예전처럼 막 안 알려주고 화내고 그러진 않거든요. 배울 의지만 있으면은 그렇게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게 제일 빠른 방법. 학교에서 배우는 건 나쁘다는 건 아닌데 좀 현장 경험이 많이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면은 감독님들은 만약에 인원을 뽑을 때 어떤 루트로 뽑아요? 저는 거의 지인 소개. 네, 왜냐면 이게 예전에 제가 몇 번 면접도 보고 했었는데 아니 현실적인 얘기예요. 돈부터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뭐 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래요. 근데 제가 그때는 이 정도 받았는데 지금 더 받고 싶습니다. 그 당연한 얘기니까. 근데 그래서 수습 기간이 있긴 한데 지금까지 다 제가 뽑아서 봤을 때 거의 다 일을 빨리 그만뒀어요. 우선은 뭐라 할까, 이 일이 안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처음에 재밌어서 하려고 하다가 보면은 근데 지인 소개들은 또 안 그러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믿음이 좀 있으니까. 연결돼 있어요. 야, 이 친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니까 좀 한번 해봐라.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인터넷상에 올려서 이렇게 면접 보고 하는 거를 몇 번 하다가 그 뒤로 잘 안 해요. 그래서 그냥 아시는 분들 통해서 카니발에 관심이 있더라. 그래요? 그러면은 그럼 제가 한번 볼게요. 해서 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 뽑았죠. 만약에 제 유튜브를 보고 카메라 감독을 하고 싶다라고 누군가가 요청이 와서 뭐 그냥 바로 감독님한테 토스는 안 해주겠지만 제가 만나보고 좀 사람이 어차피 막내니까 괜찮다 싶으면 감독님한테 소개해줘도 돼요? 네, 그쵸. 근데 저는 그럴 거예요. 뭐 와서 하는 건 좋아요. 저희도 와서 뭐 저희 감독도 많이 있으니까 하면 좋죠. 근데 정말 좋아서 해야 한다는 거. 왜냐면은 회사처럼 똑같은 사람 만나는 게 아니니까 매일 다른 사람들 만나면서 일을 하는 거니까. 그럴 수 있어요. 만약에 피디님 채널에 누가 현장 한번 그냥 와서 구경하고 싶어 오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그냥 오면은 그냥 제가 커피랑 살 수 있으니까 현장 이런 현장이다. 그럼 해줄 수 있으니까. 그 전에 이제 미리만 말씀해 주시면 왜냐면 저도 그쪽 얘기를 해야 하니까. 그렇게 해줄 수는 있어요. 그러면 지금 감독님이 버는 수입하고 처음 일을 시작하는 친구들의 수입을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요즘은 이제 최저임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선은 전체적으로 다 최저임금은 줘요. 그리고 4대 보험 이제 들어주고 200 언저리가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막내 입장에서는 이제 왜냐면 요즘 이제 법적인 규제가 있으니까 예전에는 뭐 이런 게 없었으니까 뭐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최저임금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게 맞는 거고. 왜냐하면 그거 3개월 이후에 잘하면 이제 모든 게 틀려집니다.
예, 저는 그런 게 하는 게 그거죠. 능력자를 가져갈 거니 아니면 월급을 할 거니 물어보죠. 이제 장단점이 있는 거죠, 그것도. 예. 그런 식으로 될 것 같고. 지금 저의 수입이요. 너무 틀려요. 감독님이 제일 많이 벌었을 때 달에 3, 4천? 한 달에? 예. 아니면 제일 못 벌었을 때? 못 벌었을 때 코로나 때 일이 다 치러졌을 때 없었어요. 아예 이틀 일했어요. 이틀. 빵은 아니네. 빵은 아니죠. 이틀을 놀면 뭐하냐 하다가 그냥 그때 코로나 바로 탁 터지고 바로 3월달인가 4월달인가 딱 이틀 일했거든요. 그게 최저였던 것 같아요. 진짜 최고 많이 벌었을 때 그렇죠. 한 3천 4천 정도. 그냥 딱 순수 이익. 고정적이지 않다는데. 그쵸. 근데 고정적이지 않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미 나가는 돈이 있고 장비 산 돈이 있으니까 나갈 건 많으니까 다 그리 간다. 오늘도 장비 한 400만원치 쓰고 왔습니다. 레드 본사 가서 400만원 또 쓰고 왔습니다. 오케이, 그럼 마지막으로 카메라 감독님을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 카메라 감독이 보기에는 되게 멋있고 되게 훌륭하고 맞아요. 멋있고 훌륭하고 그래요. 내가 멋있는 카메라 막 찍고 있으면 너무 내가 뿌듯하고 그래요. 근데 카메라만 찍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카메라 감독은 기본적으로 카메라 감독이 되기 위해서는 조명도 알아야 하고요. 당연히 음향도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 연출 능력도 있어야 하고, 왜냐하면은 이에 대해 대본 이해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그립 장비를 어떻게 쓰는 방법도 알아야 하고, 그러니까 촬영 감독은 모든 걸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카메라만 한다고 해서 촬영 감독이 아니고 대본을 딱 읽었을 때 라이팅 어떻게 쳤으면 좋겠고 장비를 어떻게 썼으면 좋겠고 오디오도 어떻게 이제 어디를 했으면 좋겠다, 그걸 다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촬영 감독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걸 다 한다면 저는 촬영 감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저도 당연히 그 다 지금도 계속 공부를 하고 항상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다 같이 겸비하면은 정말 멋진 카메라 감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공부하고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현장 경험도 많이 좀 가져보시고 또 카메라 쪽만 말고 조명도 가서 일을 해보고 동시팀에 가서도 일도 해보고 그리팀 가서도 일도 해보고 그 연출부 막내도 해보고 카메라팀 막내도 해보고 다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자기의 경험치가 많이 올라가 있어요. 전 다 해봤습니다. 참고로 적성을 찾는 거구나. 맞아요. 그래서 그걸 다 겸비했을 때 자기의 선택폭이 넓습니다. 연출을 할 건지 촬영을 할 건지 동시를 할 건지. 제가 지금 잘 나가는 동시팀이 있는데 제 막내였습니다. 열심히 동시 잘하고 있습니다. 예, 다 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폭은 많으니 많은 경험을 해본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돈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라. 돈 때문에 이 일을 하면은 스트레스 받아서 일 못하니까요. 그리고 사람 한 명이 중요하니까 인맥관리 잘하시고 이거인 것 같습니다. 이 질문 빼먹었는데 카메라 감독님 하면서 장단점 마지막으로. 장점, 일이 잘 되면 돈을 많이 번다. 고생한 만큼 나에게 보답이 오죠. 단점은 좀 스트레스가 좀 있긴 해요. 왜냐하면은 팀들을 다 꾸려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가족 간의 시간이 좀 없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회사처럼 정해진 시간이 아니라서 그런 게 좀 있죠. 나머지는 뭐 수입도 그렇고 좋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좀 쉬고 싶을 때 좀 프리하게 좀 스케줄 조절해 쉴 수도 있고, 여행도 갈 수 있고, 그런 부분이죠. 장단점이 확실하긴 해요. 근데 단점도 장점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그거는 뭐 좋고 나쁜 건 없어요. 자기가 어떻게 선택하는 게 틀리니까. 예, 자기 이야기 나름이지 뭐. 네, 그쵸. 예, 그거는 뭐 그렇습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어색하네요. 맨날 찍기만 하다가. 그러니까요. 너무 어색해요.